Bonjour à toutes et à tous. J'ai eu la chance de rencontrer Wang Sok Wang, un auteur coréen de renom, dans le cadre du festival Corps de texte sous-titré Voyage immobile. Donc, cette rencontre s'est faite via Zoom et l'idée, c'était de simplement partager avec vous ce moment d'échange qui était vraiment très, très fort, je trouve. C'est une personne qui a envie de transmettre et donc je vous propose qu'on partage ensemble cet échange Zoom. Et donc, j'ai commencé par lui demander quel avait été son moteur pour devenir écrivain.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러니까 아마 한 10살쯤 됐을 무렵인데 전쟁 때 우리는 저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마을이 막 파괴되고 우리 집도 한 절반쯤 파괴돼서 거기서 이제 돌아와서 참 부서진 뭐 그릇 같은 거 살림 도구들 꺼내고 저도 책이라든가 뭐 이렇게 흙에 젖은 책들 뭐 이런 것들 꺼내고 이제 이러면서 그 집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학교 장문 시간에 그 장문을 쓰라고 해서 그 얘기를 썼습니다. 그게 제목이 아마 집에 돌아온 날, 집에 돌아온 날이라는 장문이었는데 그걸 아마 학교에서 뽑아서 전국 그 어린이 글짓기 대회 100일장에 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그래가지고 어린 제가 사회로부터 처음 칭찬을 받은 거죠. 그 저는 그 이후로 선생님이 이 다음에 장래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아이들이 뭐 소방수가 되겠다, 경찰이 되겠다, 뭐 장군이 되겠다 그럴 때 저는 그 의미도 모르고 작가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때 생각했던 작가가 되겠다는 말은 그 이상하게 예언처럼 저 자신을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작가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지 말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La question suivante est issue de votre ouvrage Au soleil couchant, qui a été très inspirant pour nous et qui est devenu l'objet central de notre thématique sur les questions d'urbanisation et de rapport à Séoul, ville-monde et de la place de l'homme dans nos sociétés. Et donc, Au soleil couchant est l'histoire d'un architecte en fin de vie, riche, comblé, et qui, quelque part, fait un peu un travail d'introspection et se pose des questions parce qu'il a un événement dans sa vie qui va le réveiller. Et il va, du coup, à la fois dans son intimité, questionner Séoul et à la fois faire le constat de toute une génération et de ces traces du passé qui disparaissent. C'est un roman très touchant, enfin, moi qui m'a beaucoup plu. Donc, on était heureuse de vous rencontrer aussi dans ce cadre. Et donc, dans votre roman, il y a une question qui est adressée à l'architecte, donc le personnage central. La voici. Espace-temps, humanité, quelle place avez-vous réservée à l'homme dans vos projets? J'avais simplement envie de vous retourner cette question.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기억도 있겠고 또 실제 그 도시 전체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죠. 현대의 서울의 모습은 그런 흔적들, 가령 이를테면 중세 시대에 남은 그 잔재들, 그리고 전쟁에 파괴된 것이 신도시로 이렇게 발전된 모습,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그 식민지 근대화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도시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사람이든 개인이든 사회든 간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실수를 했든 무슨 잘못을 했든 사방에 펑크를 내면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버려두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펑크를 냈던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지나갈 때 그때 과거에 지나갈 때 펑크를 내고 대충 이렇게 땜질을 하고 지나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구멍마개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펑크를 냈던
그 구멍 마개를 열고 그 어두운 과거의 시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이나 사회나 성숙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어디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이 해질무렵이라는 소설의 내용은 바로 그런 시간에 대한 개인적 회한 또는 사회적 회한을 주제로 다룬 소설입니다. Pensez-vous que regarder ces trous ensemble est quelque chose d'important actuellement? 물론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근대화는 왜곡된 근대를 거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근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지나간 시대의 어떤 시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현재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그러한 말하자면 과거를 되돌아볼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과 일상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느냐 하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Est-ce que pour vous, c'est justement le moment de réfléchir à un idéal de vie? Est-ce que vous avez un point de vue personnel à ce sujet à nous transmettre? 글쎄요,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너무 사람 중심주의적으로 살아오고 생각해 오면서 지금과 같은 세계를 만들고 그 업보가 이런 재난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일찍이 그 불교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 아닌 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거기까지. 불교에서는 만물의 불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Mhm. 그러니까 사람 또는 동물, 동식물 그리고 물건에까지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산책을 나가서 숲에 가면 우리는 늘 우리가 주체가 돼서 숲을 보고 자연을 보는데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 나무들도 돌들도 우리의 기척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감흥을 해오는데 그전엔 그쪽의 감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를테면 가을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 이제 절기를 나눌 때 입추라고 가을에 들어간다 하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 틀림없이 들판에 나가면 풀벌레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벌레들 저 어린 것들도 철을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 작은 미물이 일궈온 삶을 일궈오기 위해서 여름 내내 애쓰고 그랬던 것이 생각나면서 굉장히 그 감동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논을 지나가다가 개구리가 막 우는 논 사이를 지나가면 개구리가 우리를 느끼고 그러면 딱 멈추죠. 그리고 이제 멀어지면 다시 울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이해에서 감흥하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나가 아니고 주체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다양한 주체들을 서로 감흥한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세계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동아시아에서는 인드라의 그물망, 인드라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Pensez-vous que votre parcours de vie a été plus compliqué et radical parce que vous êtes un écrivain? Alors, pensez-vous que les choses auraient été plus simples si vous n'aviez pas été un auteur? 그래서 그참 근사한 질문 같은데, 예. 아마 작가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재밌었어요.
Donc, vous avez mené toute une série d'actions politiques dans votre vie. Est-ce que le fait d'être un écrivain vous a permis d'avoir un rapport plus particulier à l'engagement? 예, 어, 작품을 시작하는 그때서부터 한국에는 그 이제 군사 독재 정부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30년 동안 독재 정부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개발 독재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청년 작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예술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저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를테면 민중문화 운동이라는 실제 행동을 통해서 현장에 뭐 공장이라든가 농촌이라든가 찾아다니면서 연극 공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벤트도 하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현장에 사람들의 대중들의 그런 삶의 아주 리얼한 상황이나 그런 현실을 저는 그때그때 말하자면 감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 소설이 더 생생한 힘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그런 감흥들을 대중들에게 되돌려 주려는 노력을 했죠. 사실은 저는 민중들에게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제 문학의 절반 이상은 그 사람들한테서 배운 것이죠. 예. Est-ce que vous avez eu dans votre vie des moments où le processus d'écriture était impossible pour vous? 네, 광주 항쟁에 참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단히 제가 급진화하면서 직접 활동가로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 어, 대개 85년 무렵부터 98년까지 글을 못 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망명 5년 했고 또 감옥에서 5년 보내고 그러니까 한 10년은 한국 사회에 끼어들 수 없었고 한 5년 동안은 활동가로 살았고 그래서 한 15년 이상을 글을 못 썼죠. 그래서 평론가들은 제 문학을 그 이전과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로 나눠서 전반기, 후반기 문학으로 나누고 그리고 지난 2017년 수인을 쓰고 나서 황석영의 후반부 만년 문학, 말년 문학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Pourquoi, après ces 15 ans d'exil, d'emprisonnement, d'activisme, vous avez ressenti le besoin de revenir vers l'écriture? 예, 제 자전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죠, 늘. 그 집은 문학이라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간 동안에도 문학적 삶을 살았고 작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Est-ce que vous avez vécu des événements qui n'étaient pas écrivables? 소설로 쓸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사실은 독자들한테 다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이거는 가을에 왜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연못 위로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물 위에 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물 밑으로 가라앉는데 아마 작가의 가슴속도 아마 그 비슷할 겁니다.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더 많겠죠. Souhaitez-vous nous transmettre une dernière chose? 그 요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기 자유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할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웃의 자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것,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